코로나19의 겨울철 대확산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최대 확산지였던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자택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해제한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입국 규제를 복원했습니다. 그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미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 의제에 대해서는 57%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2,537명 늘어난 2,518만 8,228명, 사망자는 1,815명이 늘어 41만 9,69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2,383명이 늘어 133만 5,695명, 사망자는 191명이 늘어 4만 2,32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272명이 늘어나 66만 2,808명, 사망자는 17명이 늘어 2만 95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817명이 늘어 24만 3,632명, 사망자는 92명이 늘어 6,9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겨울철 대확산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최대 확산지였던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자택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가파른 확산세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확대와 전염성이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문제로 관심사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자택 대피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부터 남부 캘리포니아와 샌워키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등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택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이들 지역에 향후 4주간 중환자실 수용 여력이 자택 대피령 발령 기준치인 1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피령을 풀었습니다. 토마스 아라곤 보건국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의 집단적 행동이 생명을 살렸고 우리가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피령이 해제된 지역의 대다수 카운티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단계인 펄플 등급에 속한다고 주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펄플 등급은 위험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로 많은 비필수 사업장의 실내 영업이 금지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신규 감염은 줄어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오늘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각각 바이러스 중화 항체를 충분히 생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2회 투여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변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B.1.351으로 불리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선 모더나 백신이 일반 코로나19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의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정도의 중화 항체도 접종자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고 모더나는 설명했지만 남아공 변이에 대해선 면역력이 더 빠르게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과 달리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생성하는 중화 항체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남아공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백신을 수정한 부스터샷을 개발해 조만간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는 기존 백신으로 예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와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한 병에서 최대 6회분까지 추출할 수 있는 신형 주사기를 승인했습니다. 보통 백신 한 병에서는 5회분을 추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사기에서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분량을 줄인 신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병당 6회까지 추출이 가능합니다. FDA는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 접종 안내 라벨에 소모량이 적은 주사기 혹은 주사 바늘을 사용할 경우 한 병에서 6회분을 추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라벨에는 표준 주사기나 주사 바늘을 사용한다면 한 병에서 6회분까지 추출하기에는 분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기본적으로 한 병에서 5회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약품 한 병의 용량은 2.25ml로 1회분을 추출하는 데는 0.3ml가 필요하지만 주사기에서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4ml까지 추출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 비율을 줄이는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6회분까지 추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한 병에서 6회분을 추출한다면 접종률은 기존 대비 20% 높아진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용 신형 주사기를 선보이고 국내 중소기업 풍림 파마텍이 만든 주사기로는 백신 한 병당 6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주사기는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2회차 접종까지의 간격을 최대 6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1, 2회차에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2회차 접종까지 간격을 최대 6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CDC는 가능한 권장 주기에 맞춰 2회차 백신이 투여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기간 동안 2회차 접종이 불가능하다면 1회차 접종 후 최대 6주 내에 맞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경우 1, 2회차 간의 투약 간격은 3주, 모더나 백신의 투약 간격은 4주입니다. 크리스틴 노들런드 CDC 대변인은 만약 21일에서 28일 간격으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진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이번 지침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엄격한 지침으로 의도하지 않은 장애를 만드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2회차를 접종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차와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자가 1회차 접종 당시 백신 제조사를 선택할 수 없었거나 접종 기간 내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간격 확대에 2차 접종 연기는 더 많은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임상시험에서 보여준 일정에 따라 접종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해제한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입국 규제를 복원했습니다. 그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브라질과 영국 등 유럽 26개국에서 오는 방문자에게는 입국 제한이 계속 유지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입국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브라질과 영국, 아일랜드 및 유럽 26개국에 적용해온 입국 제한을 복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오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대다수의 방문자에게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미국 입국 제한이 그대로 계속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퇴임을 앞두고 해제한 입국 제한을 복원하는 조치를 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입국 제한국 명단에 새로 편입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방문자 대부분에게 적용됩니다.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는 전염력이 5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개국 이상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 세계에서 더 강력하다며 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군 주방위군에 대해 이 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고 성 정체성 때문에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 의제에 대해서는 57%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4일 ABC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미 국민 3분의 2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에서 23일 미 전역에서 18세 이상 성인 504명을 상대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지지 여부 문항의 지지를 선택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 의지의 신뢰도를 두고는 57%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35%가 상당히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몹시 신뢰한다는 22%였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4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연방시설 및 부지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를 두고는 81%가 지지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인종차별 개선 등 기조를 두고는 77%가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세계보건기구 탈퇴 선언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 70%가 재가입을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응답자 65%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에도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미국의 역대 첫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월 둘째 주에 탄핵 심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22일 밤 공화당과 회담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2월 둘째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역대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 2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게 되고 6일 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심판 전 변론을 하고 반론이 제기된 뒤 탄핵 심판은 이르면 2월 9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인 지난해 초 열린 탄핵 심판은 21일간 진행됐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 지금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역사 속으로 지나갔으면 한다며 하지만 미국 사회의 치유와 단합은 진실이 밝혀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이 곧바로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은 지난 20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었지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심리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탄핵 심판 시작 전까지 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 예산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가운데 최소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3일 AP통신은 지난 6일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다가 처벌에 직면한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최소한 5명은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뿌리 달린 털모자를 쓰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채 나타나 QAnon의 샤먼으로 불린 제이컵 앤서니 찬슬리는 수사 과정에서 연방수사국에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애리조나주의 다른 애국자들과 함께 6일 워싱턴 DC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출신의 은퇴한 소방관으로 난입 사태 때 경찰관 3명에게 소화기를 집어던져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샌퍼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켄터키주의 남성 로버트 바우어 역시 FBI 요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의사당으로 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인근에서 한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AP통신은 어떤 것이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해 엄격한 규칙이 있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상원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고려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지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위력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치명적인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말은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괴롭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답보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이 A순위만 사실상 오픈 상태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동결되거나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대부분 순위의 우선일자가 동결 또는 1에서 3주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인 가족이민 2A 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5개월 진전된 2021년 1월 1일로 사실상 전면 오픈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족 이민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동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7월 22일에서 2015년 8월 8일로 17일 진전에 그쳤습니다. 가족 2B,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3주일 동일하게 진전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2020년 9월 중 문호부터 6개월간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는 5월까지 오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금 속도로 주민 모두가 백신을 맞으려면 2022년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현재 추세라면 LA 카운티 전체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2022년 6월에나 완료될 것이라며 백신의 공급과 수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가세티 시장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등 다른 코로나 백신이 사용 허가를 받는다면 백신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센터에서는 일주일 전보다 90% 증가한 4만 6천여 명이 예방접종을 했고 이외 접종소에서 8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와 계약회사 직원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100일 안에 이들의 시간당 임금을 $15로 인상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긴급 유급 휴가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표한 코로나19 경기 부양 구제안에는 모든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는 2009년 이후 고정돼 있으며 상향 조정이 없이 그대로 유지됐던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크리스 정 시장이 뉴저지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크리스 정 시장은 오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버겐 카운티 민주당이 37선거구에서 주 하원 출마를 권유했고 고민 끝에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은 교육위원과 시의원 그리고 시장까지 지난 12년 동안 타운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정 시장은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치르게 되고 승리할 경우 11월 본선거를 통과하면 한인 최초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됩니다.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노조 의회 지부장은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의사당 경찰 직원 38명이 양성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8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주변에 배치된 주 방위군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워싱턴 DC 주 방위군은 170건의 양성 확진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맨하튼 서쪽 42가에 있는 폴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발표한 공사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터미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남서쪽 9번가 건너편 블록에 임시 버스 터미널을 지어 모두 이전됩니다. 이후 8번가에서 9번가 사이와 40가에서 42가 사이에 있는 버스 터미널 건물은 모두 헐고 그 자리에 최첨단 터미널을 지은 다음 2개의 터미널을 지하와 지상에서 연결해 2033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메가밀리언 1등 당첨자가 미시간주에서 나왔습니다. 복권국에 따르면 22일 실시한 메가밀리언 복권의 추첨 결과 1등 당첨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식료품점 크로거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등 당첨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억 5천만 달러의 당첨금은 메가밀리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이고 일시 수령을 택할 경우 7억 3,96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 제18대 류경석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3일 취임식에서 류경석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화합 단결하여 동포사회 모범적인 협회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협회는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도 사퇴한 권치욱 전 회장을 영구 제명하고 이강현 전 회장은 5년 자격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21일 한인회관에서 코비드-19 사랑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1차 세 번째, 2차 두 번째로 90여 가정의 식품권 배분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코비드-19 사랑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1차 수혜자에 대한 모든 배분은 끝나고 앞으로 2차 세 번째 배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지난 19일 플러싱 뉴욕 한인 상록회를 방문해 기금 2,000달러와 마스크 1,000장, 손세정제 한 상자 등을 전달했습니다. 상록회 조원훈 회장은 현재 회원이 947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화상 강의를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일 희망재단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지난 18일 정기총회 및 신년 할애회를 개최하고 신년 예산 인준, 정관 개정, 향후 행사 계획을 인준했습니다. 정관 개정에 두드러진 점은 회장 선출권을 다시 예전 정관대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선거 과열 분위기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협회 위상의 제고로 인해 회장의 연회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비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늦게는 다시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